안녕하세요. 공보이 우영재입니다. 카디올로지 네 번째 영상이네요. 네, 오늘부터는 부정맥을 할 건데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정맥 과목이 카디오 공부하다가 때려치게 만드는 이제 주요 장애물 중 하나죠. 이제 막 처음부터 뭐 부정맥의 기전이니 부정맥제니 하면서 어려운 내용이 엄청 나오고 이해도 좀 잘 안 되고. 근데 시험에는 정말 이 부정맥이 어려운 이유는 거의 안 나오고 부정맥 문제는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전혀 쫄 필요 없이 자주 나오는 내용, 문제를 중심으로 편하게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부정맥이 크게 이제 5소단원, 부정맥의 개요, 그 다음에 항부정맥제, 서맥성 부정맥, 네로 QRS 타키카디아, 와로이드 QRS 타키카디아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이제 부정맥의 개요, 항부정맥제 요거 중에 이제 일부를 하고 영상 하나 더해서 항부정맥제 중에 베타블로커 하고 나머지 요 세 개는 이제 각각 영상을 하나씩 만들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부정맥 개요부터 시작하죠. 부정맥 계열 요 부분은요, 사실 국시나 CK에서 거의 출제되지는 않고 USML 스텝 1에 종종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제 거기만 나오는 거라서 이제 그렇게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Electrophysiology Part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SA 노드랑 AB 노드랑 액션 포텐셜이 다른 세포랑은 좀 다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책에도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거의 안 나오잖아요. 이거를 아마 생리학 공부하면서 예전에 엄청 열심히 외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국시나 CK에는 이걸 직접 물어보는 내용은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나올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몇 가지만 좀 기억합시다. 이제 여기 앞에 그림을 띄워드렸으니까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SA 노드는 크게 이제 파이어링의 두 가지가 중요한데 여기에는 지금 이제 칼슘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칼슘이랑 소듐 요거 두 가지가 그 SA 노드의 파이어링을 담당한다.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요 칼슘이랑 소듐을 차단하면은 그 심장 박동수가 떨어진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은 SA 노드 파이어링은 이제 충분히 알고 계신 거네요. 그거 이상으로 기억하실 필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SA 노드에서만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일반적인 심근세포나 아니면은 그 외의 전도계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칼륨이에요. 포타슘. 그래서 요 포타슘 농도에 따라서 리폴라리제이션의 그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디폴라리제이션은 처음에 이제 소듐에 의해서 되는데 그 다음에 리폴라리제이션 동안에는 내내 포타슘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포타슘 농도가 리폴라라이제이션의 시간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고 그래서 요 농도가 떨어지면 QTC 프롤롱게이션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고 또는 포타슘 채널을 건드리면 역시 QTC 프롤롱게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요 포타슘 채널을 건드리는 항부정맥제가 뭐냐 하면은 클래스 3 안티아르드믹스 거든요. 이제 아미오다론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 아미오다론의 주요 부작용이 QT 프롤롱게이션이기 때문에 그거 정도. 그 포타슘이 리폴라리제이션이 중요하다. 그래서 QT 프롤롱게이션의 포타슘이 중요하다. 그리고 QT 프롤롱게이션의 관여하는 주요 항부정맥제 중에 하나가 아미오다론이다. 이거 정도만 기억하시면은 뒤에 내용을 기억하시는데 문제될 게 거의 없어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심장의 자극 전도계에 대해서 살짝 볼 텐데 이것도 사실은 스텝 1에나 조금 나오지 국시에는 절대 안 나오고요. CK에는 가끔 관련된 내용이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 읽다 보면은 그 MI 생겼을 때 어디가 망가질 수 있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볼게요. 우선 SA 노드. SA 노드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SVC, Superior Vena Cava랑 RA, Right Atrium의 사이, 그 사이 부분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 저가 보이는데 요거의 혈류를 주로 어디서 공급을 하냐면은 RCA에서 주로 공급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RV 인팍, RCA 인팍이 생기면은 Six Sinus Syndrome 같은 서맥성 부정맥이 잘 동반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는 spontaneous calcium inward current로 이제 스스로 탈분극하는데 요때 중요한 게 이제 일렉트로라이트 중에 중요한 게 칼슘. 그리고 또 하나 꼽자면은 소듐이다.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칼슘, 소듐 얘네가 심박동수
관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AV 노드. AV 노드는 어디냐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트라이커스피드 애듈러스. 그러니까 트라이커스피드 밸브가 이렇게 쭉 둘러있는, 죄송해요.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이런 정도로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위쪽. 아니면은, 코로너리 사이너스 앞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얘네는 보통 혈류를 어디서 공급을 받냐면 posterior descending artery에서 혈액을 받는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PDA의 인팍이면은 뭐예요? 우리 MI 중에서 inferior wall MI죠. 그래서 inferior wall MI의 주요 컴플리케이션이 하이포텐션도 있고 그 다음에 AV 노드 건드려가지고 브레디카디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스텝 1 내용을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여기 AV 노드가 전도 속도가 제일 느려요. 그래서 여기에 SA 노드에서 만든 전기가 에이트리움으로 이제 쫙 퍼지고 그 다음에 AV 노드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번들 오브 히스를 통해 가지고 벤트리클로 쫙 퍼지는 겁니다. 왜 여기 잠깐 머물러야 되냐면은 여기 SA 노드에서 만든 전기가 AV 노드 벤트리클로 바로 쫙 가버리면요. 에이트리움들이 전부 수축을 하기 전에 벤트리클이 먼저 수축을 해버려요. 그래서 에이트리움 등이 충분히 수축하고 그 다음에 혈액이 충분히 벤트리클로 이동하면 그 다음에 벤트리클의 수축을 시켜주려고 이런 구조, AV 노드라는 구조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오는 게 이제 bundle of his. 이게 이제 interventricular septum의 위치에 있고 요게 이제 두 개로 나뉘어요. left bundle branch, right bundle branch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둘 중 하나가 나면은 이제 LBBB, RBBB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여기가 에이트리움에서 벤트리클로 여기 이제 번들 브랜치 요게 이제 에이트리움에서 벤트리클로 전기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죠. 그래서 여기 에이트리움이랑 벤트리클이 원래는 전기적으로 이렇게 가운데가 딱 막혀 있다. 전기적으로 절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기가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번들 오브 히스를 통해서 내려갈 수가 있는데 거꾸로 위로는 못 올라와요. 근데 일부에서는 바이패스 트랙, 여기 0.15에서 0.25%에서는 바이패스 트랙이라는 게 존재를 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만약 그것 때문에 그 바이패스 트랙을 통해서 벤트리클이 디폴라라이제이션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번들 오브 히스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 엉뚱한 길로 새길로 빨리 새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early depolarization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심전도에서 어떻게 보이냐 하면 QRS의 델타 웨이브라고 하는 거죠. 그 델타 웨이브가 생기면은 우리가 그거를 WPW 신드롬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바이패스 트랙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early depolarization이 생기고 WPW 신드롬이 생기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바이패스 트랙은 있기만 하고 평소에 전기는 안 통하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를 통해 가지고 전기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 그걸 뭐라 그런다? AVRT라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번들 브랜치를 통해 가지고 전기가 요 밑에까지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어디 넣냐? 퍼킨지 파이버를 통해 가지고 카디오 마이오사이트에 전기를 쫙 전달을 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정상적인 사람에서 말입니다. 요 right bundle branch로 전기가 내려가는 거랑 left bundle branch로 전기가 내려가는 거랑 요 left bundle 쪽이 전기가 조금 더 빠르게 퍼져요. 그래서 요 bundle of his까지는 쭉 내려왔다가 여기로 전기가 먼저 흐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전기가 조금 느리게 흐른다는 겁니다. 오른쪽으로는. 그래서 왼쪽으로 전기가 조금 더 빨리 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랩 쪽에서 라이트 쪽으로 전기가 이렇게 이제 인터벤트리클러 septum 쪽에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기가 조금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가 보이는 거냐면은 이게 심전도에서 Q 웨이브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심장 에이펙스 쪽에 쭉 전달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심장벽으로 쫙 퍼지고 어디서 어디 쪽으로 가냐면은 엔도카르디움을 통해서 퍼킨지 파이버가 쭉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엔도카르디움 쪽에서 이제 카르디오 마이오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에피카르디움 쪽으로 전기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그 탈분극의 방향이 엔도카르디움에서 에피카르디움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중에서 작동 능력은 뭐가 가지고 있냐면은 이제 혼자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SA 노드, 그 다음에 에이트리움 그 자체, 그 다음에 AV 노드 얘네가 이제 갖게 됩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부정맥의 발생 기전인데요. 원래 처음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요 내용을 엄청 길게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책에 있어가지고 일단 설명은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USMLE 스텝 1에는 되게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 가지고 엄청 중요하고 좀 자세히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을 사실 자세하게 시작하면 깊게 들어가면 정말 밑도 끝도 없거든요. 그 한두 시간 얘기해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근데 이게 국시에는 연관된 게 거의 안 나오고 CK에도 아주 간단하게만 알고 있으면 충분해요.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복잡하게 여러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은 이게 다 필요 없고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그림을 조금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요 R on T 피노미난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자, 요 EKG 여기 볼게요. 그러면 이제 QRS T, QRS T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QRS의 R을 QRS의 R 그 다음에 이제 요 T 웨이브의 T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 R on T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T라고 하는 거는 심실이 재분극, 리폴라리제이션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원래는 이제 여기 QRS가 다시 여기 겹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 R 탈분극하고 있는 동안 재분극하고 있는 동안에 T 재분극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어디서 PVC, VPB 이런 게 생겨가지고 요 탈분극, QRS, 디폴라리제이션이 생겼다. 요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갑자기 요렇게 막 정신없이 전기가 많이 생기는 그 타키아리드미아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어떨 때 잘 생기냐면은 심실이 재분극이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T웨이브가 길게 늘어날 때, 다시 말하면은 QTC 일롱게이션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PVC가 생기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정신없이 막 전기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롱큐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부정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롱큐티라는 걸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롱큐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롱큐티라는 게 이제 인페이션 세팅에서는 그렇게 드문 현상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부정맥 생기는 게 상당히 흔해요. 특히 ICU 세팅에서. 그래서 이제 롱큐티가 생기면은 이제 리폴라리제이션, 재분극이 잘 안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고 그럴 때 R on T 피노미난이라는 거에 의해서 부정맥, 특히 TDP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계시면은 굉장히 많이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리엔트리인데 요 오른쪽 그림 한번 보세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심장에 컨덕션 그 전기를 이제 일렉트리컬 컨덕션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전기가 빠르게 확 잘 지나가는 fast passway, 빠른 길이 있고 전기가 느리게 지나가는 slow passway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선천적으로 주로 이제 AV 노드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심장 근육에 이제 손상이 생긴다든지 할 때 후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요렇게 빠른 길, 느린 길이 근처에 붙어 있으면은 이제 여기 근처에서 이제 APC라든지 그런 게 생겼을 때 여기 안에서 전기가 뱅글뱅글 돌면서 전기 신호를 사방팔방으로 요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미친듯이 막 보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AV 노드에서 요렇게 전기가 뱅글뱅글 돌면은 그때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부정맥이 바로 AVNRT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정맥이 생길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이거 알고 있으면 정말 많이 아는 거고 이런 기전 몰라도 부정맥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알고 싶지 않으시면 이 내용을 공부를 안 하셔도 무방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를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 SA 노드랑 AV 노드가 언제 손상이 될 수 있느냐? 주로 right heart MI, 특히 inferior wall MI가 생겼을 때 동반되어서 손상이 잘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흔하게 부정맥이 생길 수 있는 기전이 뭐냐? 제일 흔한 건 리엔트리인데 우리한테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요 이제 그
QTC 일롱게이션이다. 요거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뭐냐? 이건데, 용 QT가 생기는 원인은 우리 부정맥 뒤쪽에 이제 타키아르드미아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할 테니까, 그때 조금 더 공부를 꼼꼼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은, 지식이 풍부한 거로 충분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국시든 CK든 안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실 필요는 거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좀 공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이해를 하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정맥 개요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맥의 치료와 항부정맥제 내용을 할 텐데요. 여기 다 넣은 내용이 사실은 정말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요 중에서 나오는 내용이 있고 안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구별해가지고 좀 알아두면 좋은 내용만 찝어서 한번 우리가 볼게요. 이제 우선 부정맥 치료 개요를 간단하게 볼게요. 요 내용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빈출이기 때문에 이 표만큼은 정말 자세하게 좀 외우고 두셔야 돼요. 자, 부정맥을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이제 항부정맥제를 한번 써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 항부정맥제를 어떤 때 뭘 쓰면 되는지를 이제 조금 뒤에서 한번 보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사실 항부정맥제를 써가지고 부정맥을 치료하는 내용은 잘 안 나와요. 그것보다는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요 DC cardioversion, 직류 동율동 전환이랑 이제 defibrillation, 세동 제거, 재세동, 이게 많이 나와요. 이걸 언제 쓰냐면은 요거 꼭 기억하세요. hemodynamically unstable, 그러니까 BP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나 아니면은 unconscious, 그러니까 altered mental status, 의식이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한테서는 DC를 치든지 아니면은 defib를 하든지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각각을 어디다 쓰냐면은 이거는 시험에 너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국시 실기에서도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심시세동 VFib이나 아니면은 pulseless VT. VT 심전도 상에서는 VT처럼 보이는데 맥박을 쟀을 때는 펄스가 없는 거. 그때는 defib을 쳐야 돼요. 요거는 강한 에너지를 땅 쳐가지고 아예 심정을 완전히 리셋을 시키는 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AFib, atrial flutter, PSVT, 그 다음에 이제 맥박이 있는 VT, 요런 데서는 DC 카디오 버전을 쳐야 돼요. 자, 왜 제 DC 카디오 버전을 여기서는 치고 뭐 여기서는 디피브를 치냐, 이거 자세하게 보려면은 책에 내용은 있어요. 근데 그거 굳이 모르셔도 되니까 설명을 잘 기억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좀 구별을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이제 심전도를 딱 줬는데, 그래가지고 심전도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의식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뭔가 바로 치료를 빨리 이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심전도가 VT로 보이네. 그래가지고 DC 카디오를 딱 친다. 이러면은 문제를 틀리기가 쉬워요.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 맥박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오히려 맥박 있는 VT에서 DC를 치는 것보다 이 pulseless VT에서 defib를 치는 게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carotid artery나 아니면 radial artery에서 펄스가 안 느껴진다, 이런 단서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꼭 defib를 쳐야 되기 때문에 요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ACLS 가이드라인에서 전기 충격을 주지 않고 바로 CPR부터 때려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Pulsed Electrical Activity, PEA랑 asystole. 요거는 충격을 주는 게 아니고, 전기 충격 주는 게 아니고 바로 CPR부터 해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요것도 시험에 역시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삽입형 제세동기, 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줄여서 이제 ICD라고 하는 걸 요걸 삽입을 하는 건데, 요거는 언제 삽입하냐면은 이제 Sudden Cardiac Death가 있는 사람, 이제 Sudden Cardiac Death가 높은 심실성 부정맥 있는 사람, 또는 이제 어레스트가 이미 있어서 죽을 뻔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서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생기냐면은 이제 MI나 아니면은 이제 congestive heart failure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congenital lung QT라든지 아니면 부르가다, 아니면은 이제 호금,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심장이 갑자기 어레스트가 생겨가지고 죽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시술을 하는 게 RCD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보통 문제에서는 어떻게 주냐면은 MI 히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VT 때문에 몇 번 쓰러졌다든지 아니면 VT가 몇 번 발생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팅을 굉장히 흔하게 줘요.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VT 생겨서 나중에 또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RCD 삽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페이스메이커, 인공심장 박동기인데, 자, 첫 번째, 그 증상을 동반한 섬액성 부정맥, 유일한 치료가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자, 그래서 증상 있는 섬액 나오면은 대부분 페이스메이커가 답이에요. 괜히 이제 섬액이니까 심장 빠르게 뛰게 한다고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이런 거 고르시면 안 되고요. 그냥 페이스메이커 고르시면 돼요. 물론 에피네프린이나 아트로핀을 먼저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설명할 때 말씀드리고, 그거는 이제 그거 설명할 때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써야 될지 아니면은 약으로도 굉장히 치료가 될지, 그거는, 한번 좀 문제를 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 국시 수준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섬액에서 답은 관찰하든지 아니면은 페이스메이커 삽입입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또는 페이스메이커 삽입해야 되는 게 굉장히 크로닉한 AFib 그런 경우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atheter ablation이 이제 부정맥이 또 치료가 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PSVT나 아니면 AFib 있을 때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catheter ablation을 할 수 있다. 요거를 좀 한번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부정맥제를 이제 부정맥의 치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이제 항부정맥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우선 말씀드릴 게 앞으로 나올 내용 중에 요렇게 이제 기전이 뭐 어떻고 요런 내용 있잖아요. 국시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CK에서는 요거를 응용해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정말 가끔 나와요. 근데 그것도 임상 상황이랑 연관해가지고 나오는 문제고 기전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스텝 1처럼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대신에 USM의 스텝 1을 보실 분들은 이 내용이 너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그 스텝 1 보실 분들만 이 내용을 자세하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정맥제가 간단하게 이제 클래스 1, 2, 3, 4 네 가지로 나뉘는데 클래스 1은 어떠냐면은 이게 이제 소듐 채널 블로커고 클래스 3는 이제 포타슘 채널 블로커, 이제 클래스 2는 베타 블로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4는 칼슘 채널 블로커, 그러니까 CCB 요건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논 DHP CCB, 특히 베라파민을 말합니다. 이제 물론 딜티아젬도 이제 클래스 3 안티아리드믹스, 클래스 4 안티아리드믹스 한데, 이제 주로 이제 클래스 4 안티아리드믹스를 쓴다면은 이제 베라파민을 좀 많이 쓴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딜티아젬도 씁니다. 이제 둘 다 쓸 수 있고. 자, 이제 근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책에 보시면은 뭐 클래스 뭐에 따라가지고 뭐 전도 속도가 어떻게 되고 뭐 심전도의 액션 포텐셜 모양이 어쩌고저쩌고 얘기 많은데요. 다 필요 없어요. 이제 클래스 1, 근데 다 필요 없고 이제 클래스 1A 또는 이제 3가 이제 뭐 부름기가 길어지고, 이 내용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CK 볼 때나 조금 나오는 거지, 국시는 이거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간에 클래스 1A나 3는 부름기가 길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QTC 프롤롱게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아셔야지. 클래스 2랑 클래스 2, 클래스 4. 아까 이제 베타 블로커랑 CCB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는 SA 노드랑 AV 노드에 작용해가지고 심박동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제 브래디 아리드미아를 줬는데 이제 허트레이트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답으로 이제 베타블로커라든지 아니면 베라파밀이라든지 딜티아젬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무조건 답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정도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고, 많이 공부를 하실 분은 요 클래스 3 또는 클래스 1A가 QT 프롤롱게이션에 기여한다. 이 정도만 아시고 계시면은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자, 이제 클래스 1을 우선 볼게요. 클래스 1은 이제 기전이 어떻게 되냐면은 소듐 채널 블로커고, 요게 이제 클래스 1A, 1B, 1C 이렇게 나오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이거로 답으로 찍는 거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면은 그냥 틀리세요. 다른 사람도 다 틀려요. 진지하게 이거 공부하는 사람 없어요. 이거 외워서 하나 맞추는 동안에 다른 문제 두 문제를 까먹고 더 틀릴 거예요. 정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지 마세요. 제가 국시에서 요 클래스 1A 안티아리드미스가 답으로 나온 거를 딱 한 번 봤어요. 그게 뭐로 나오냐면은 요 프로케인 아마이드가 답으로 나온 거를 한 번 봤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프로케인 아마이드를 언제 쓸 수 있냐면은 atrial fibrillation with WPW syndrome 있을 때 그때 프로케인 아마이드를 쓸 수가 있다. 이거만 아시면 돼요. 요거는 근데 그나마도 국시에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임종평에서 나온 거니까 사실 국시에 이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 기억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 프로케인 아마이드를 AFib with WPW에 쓴다. 그것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넘어가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자료에 보시면은 이제 뭐 그 클래스 1 안티아리드믹스에 뭐 유스 디펜던스가 있다 뭐 이런 내용 적어놨는데 요게 이제 USMLE W의 이제 문제가 한 번 딱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이게 내용이 있길래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거 안 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2인데요. 자, 요거는 있잖아요. 그 내용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베타블로커는 정말 국시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타블로커가 정확히 어떤 그 약물인지 굉장히 까먹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정맥 파트 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약이고 한데 퍼시픽에 있는 자료가 굉장히 부족해요. 임상을 충분하게 하기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따로 항부정맥제 내용을 다른 항부정맥제 내용을 더 하고 요거 다음 강의에서 베타블로커를 다룰 테니까 그거를 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3 안티아리드믹스인데 이제 클래스 3 안티아리드믹스에 들어가는 약은 이제 아미오다론 그 외에 이제 소탈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부틸라이드 도페틸라이드 이거 모르셔도 돼요. 이제 아미오다론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요거는 기전이 어떻게 되냐면은 포타슘 채널 블로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포타슘 채널은 뭐랑 상관 있다? repolarization 그러니까 재분극이랑 상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 재분극은 뭐랑 뭐랑 있냐 뭐로 이제 우리가 EKG에서 판단을 하냐면은 QTC 그러니까 QT 인터벌을 가지고 우리가 재분극이 빨리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느리게 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포타슘 채널을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클래스 3 안티아리드믹스의 공통적인 부작용이 QTC 일롱게이션이다. 그래서 TDP가 생긴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은 클래스 3 안티아리드믹스 충분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잖아요.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 안티아리드믹스라면서요. 그러니까 부정맥을 치료하기 위한 약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이 약을 쓰면은 또 부정맥이 생긴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아마 다들 이제 옛날에 부정맥 수업을 처음 들으시면서 그런 말을 들으셨겠지만 모든 안티아리드믹스는 부정맥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약이지만 동시에 아리드믹스 그러니까 이제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이기도 하다. 그래서 안티아리드믹스는 이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좀 웃기죠? 자, 뭐 어쨌든 그래서 아미오다론 이 약 대체 언제 쓰냐면은 여기 별 표시로 이제 해놓은 거 요거 정도는 이제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제 congestive heart failure가 있을 때 종종 치명적인 ventricular tachycardia VT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아미오다론을 쓰든지 아니면은 아예 ICD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요 내용이 국시에서 아주 가끔 나오고 이게 CK에서는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카디오메갈리가 굉장히 뚜렷하고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지면 VT로 서든 카디악 데스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아미오다론 또는 ICD 삽입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인디케이션도 중요한데 요거 사실 부작용이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작용 두 가지가 첫 번째 pulmonary fibrosis, 폐섬유하고 두 번째가 갑상선, thyrotoxicity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PFT,
폐기능 검사, 그거랑 TFT,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쪽이 더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약 쓰는 도중에도 이거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 당연한 얘기지만 약 쓰기 전에도 써야 돼요. 약 쓰기 전에도 이 검사를 해가지고 아미오다론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미리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미오다론의 독성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써놨는데 이제 요거 국시 수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폐섬유와 갑상선 기능 장애, 그래서 이제 PFT, 그 TFT를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은 굉장히 충분해요. 근데 요게 CK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CK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을 좀 들으시고요. 국시만 공부하실 것 같으면은 요 내용은 넘기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미오다론의 톡시시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사이로이드 글랜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요게 웃기는 게 하이포사이로이디즘, 갑상선 기능 저하증하고 하이퍼사이로이디즘,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둘 다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생기냐면은 이제 아미오다론의 이름을 풀어보면은 아이오드 아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오드, 그러니까 아이오딘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아이오딘 하면 뭐다? 갑상선이다. 그래서 아이오딘은 갑상선 기능을 활성화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억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decreased T4 to T3 conversion.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TSH 레벨이 조금 오를 수가 있다. 요거 정도인데 요거 정도는 굳이 이제 치료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아이오딘을 우리가 몸에 갑자기 확 넣어주면은 울프 차이코프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효과 때문에 갑상선 기능이 순간적으로 마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T3, T4가 뚝뚝 떨어지고 TSH가 확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 회복이 될 때까지 레버사이록신을 어느 정도 공급을 해줘야 돼요. 반대로 그 아이오딘을 많이 주면은 그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합성하는 재료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사이로이드 호르몬 신테시스가 늘어나서 반대로 사이로톡시코시스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아미오다론 인듀스드 사이로톡시코시스, AIT 타입 1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때는 마치 그레이브스 디지즈 생긴 것처럼 TSH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T3, T4가 증가하면서 이제 소노그래피를 보면은 이제 바스큘라리티가 확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안티사이로이드 드러그로 호르몬 합성을 약간 억제하면서 동시에 프로프라놀로를 쓰면서 어느 정도의 증상 조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건 언제 생기냐면은 이제 그레이브스 디지즈가 약간 숨어 있던 사람, 아니면은 이제 사이로이드 아데노마가 약간 숨어 있던 사람, 그런 사람에서 이제 아미오다론을 주면은 이제 아이오딘이 갑자기 확 들어오면서 반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T 타입 2인데 요거는 아예 염증이 굉장히 심하게 생기면서 갑상선 세포들이 다 부서지다 보니까 호르몬이 막 나와버리는 건데요. 요것도 당연히 TSH가 떨어지고 T3, T4가 증가하겠지만 요거는 특징이 갑상선 스캔을 찍어보면은 갑상선이 하나도 안 보이고 또 US 상에서 바스큘라리티도 떨어진다. 이거가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염증이 생기면서 갑상선이 부어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치료를 하려면은 염증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로 치료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길 수 있는 아미오다론 톡시시티 중요한 게 이제 간 세포도 약간 손상이 생겨가지고 OTPT가 약간 오르고, 그 다음에 폐, 이게 중요하죠. 폐도 뉴모나이티스, 폐장염을 일으키는데 이게 오래되면은 pulmonary fibrocis가 생기고요. 그래서 그렇게 당연히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diffuse reticular ground glass opacity 같은 게 이제 보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PFT를 찍으면은 restrictive 패턴으로 나오겠죠. 이제 restrictive 패턴을 중요한 게 이제 interstitial lung disease처럼 DLCO 떨어지고 이제
1 per FVC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나올 거고요. 또 그다음 이제 심장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이너스 브레디카디아, 하트레이트가 떨어지는 요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QTC 일롱게이션 요거 생기는 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톨사스 그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에서는 이제 종종 나오는 게 이제 페리퍼럴 뉴로패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눈의 코니아 아니면 피부에 쌓여가지고 이제 마이크로 디포짓, 아니면은 이제 블루 그린 스킨 디스컬러레이션 이런 것들이 생긴다. 이거 기억해줘요. 아니 지금까지 보니까 이거 뭐 안 건드리는 데가 없어요. 부작용이 너무 많아. 도대체 이런 거 보면은 이 약을 왜 쓰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이 약 말고는 답이 없을 때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쓸 때가 있는 거고, 대신에 이 부작용들이 상당히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클래스 4 안티아리드믹스는 이제 칼슘 채널 블로커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논 DHP-CCB인 베라파밀, 딜티아젬 요거 둘이고요. 이제 사실상 항부정맥제로 많이 쓰는 건 이제 베라파밀 이거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둘도 이제 주요 기능이 이제 AV 노드 억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AV 노드랑 SA 노드 억제를 통해 가지고 심박수를 떨어뜨리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심장 근육 세포가 수축을 하려면은 그때도 칼슘이 필요한데, 그 칼슘을 부족하게 만들어서 심장 근육 세포 자체의 수축력을 떨어뜨린다. 이게 주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 쓰냐면은 이제 AFib이나 atrial flutter가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리듬 컨트롤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AFib with rapid ventricular response, AFib with RVR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 쓰는 거고, 요거 자체가 세동을 동률동으로 전환시키는 작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카디오 버전, 완전히 정상적인 EKG로 돌리는 기능이 아니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니까 그거를 깔아 앉혀가지고 일단 좀 진정시키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게 AVNRT에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못 봤습니다. 요거 정도 이제 부정맥제에서는 이렇게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칼슘 채널 블로커에 대해서 조금만 짚고 넘어갑시다. 이제 디하이드로피리딘 계통, 이제 DHP 계용 CCB가 있고, 이제 이거는 혈관에 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는 이제 arterial vasodilatation을 사용하는 약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약이 암로디핀, 니페디핀, 그다음에 니카르디핀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약 이름들이 다 뭐시기 디핀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혈관 수축하는 질환들, 당연히 고혈압에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리언트 안자이나나 아니면 레이노 신드롬 이런 데에서도 혈관 수축을 억제하기 위해서 쓸 수가 있어요. 부정맥에는 안 쓰고. 근데 요거는 부작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얘가 그 artery를 주로 이제 다일레이션을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artery가 다일레이션이 확 되니까 캐필러리 쪽으로 혈액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겠죠. 근데 베인은 크기가 그대로기 때문에 베인으로 빠져나가는 혈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약간 베인이 병목처럼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rtery에 의한 페리퍼럴 에데마가 잘 생긴다.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외에 이제 aortic disection은 이제 DHP-CCB 같은 aortic dissection 같은 질환에서는 이제 DHP-CCB 같은 그 direct vasodilator를 쓰면 절대 안 되죠.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애프터로드가 확 작아져 버리니까 심장에서 말초로 혈액이 아주 팍팍 잘 가죠. 그래서 dissecting flap이 더 커져버리기 때문에 이제 DHP-CCB나 아니면은 이제 그 뭐 하이드로알라진 같은 바소다일레이터 계통 이제 절대 쓰면 안 된다. 이거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거 말고 이제 논 DHP-CCB 계통이 있는데, 이제 아까 이제 베라파밀, 딜티아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얘네는 심근 수축력 감소, 그 다음에 심박수 떨어뜨리는 기능, 이제 얘네가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딜티아젬 요거 이게 그 베리언트 안자인에서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좀 중요하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퍼시픽 설명을 이제 읽어보시면은 이제 딜티아젬은 사실
심장에 작용하는 게 주로 가능하지만 혈관에도 어느 정도 작용하기 때문에 variant angina에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원래 없다가 몇 년 전에 국시 아령에 그 저기 뭐 variant angina에 딜티아즘 쓰는 게 한번 출제가 되고 나서 그게 추가된 문구예요. 이게 그때 엄청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있잖아요. 베리언트 엔자이나에 그 이제 암로디핀 같은 이제 DHP CCB보다는 딜티아즘을 오히려 더 많이 써요.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물론 딜티아즘이 베라파밀에 비해서 혈관에 훨씬 더 작용을 잘 하는 것도 있는데 딜티아즘은 혈관에 상당히 작용을 잘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딜티아즘이 베리언트 엔자이나에서 TOC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빈출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베리언트 엔자이나 누가 틀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틀리기 굉장히 쉽고요. 이 베리언트 엔자이나라는 거를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CK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그 이제 그 NBME에서 나온 이제 New Free 120라는 이제 문제집에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NBME에서 시험에 내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가지 항부정맥제. 그 아데노신 이거는 뭐 사실 부정맥제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이제 AV 노달 블로커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주로 어디 쓰냐면은 이제 PSVT 그러니까 이제 AVRT나 AVNRT가 있을 때 요거를 쓰면은 그 리엔트리 서킷이 딱 끊기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절대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어떠냐면은 이제 원래 AV 블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서는 요 아데노신이 원래부터 AV 노드를 억제하는 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적션이라고 하는 이제 디지탈리스 이게 또 역시 이제 PSVT를 비롯한 이제 supraventricular tachycardia의 이제 심실의 박동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쓸 수 있는 약인데 여기 이제 PSVT의 치료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요거보다는 어디 많이 쓰냐면요 AFib이나 아니면 atrial fluter에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PSVT에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반응이 되게 좀 느린 약이거든요. 이제 보통 효과가 좀 나오는데 이제 며칠이나 몇 주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어디 쓰냐면은 이제 AFib이나 AFL에서 이제 Rapid Ventricular Response를 줄인다. 이거 정도로 이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AFib에서는 디곡신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내용들은요, 그 아미오다론하고 이제 베리언트 엔자이나 빼고는 CK에서도 그게 뭐 대단하게 빈출인 내용은 아니고 국시에서는 국시 임종평 다 합해가지고 뭐 1년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는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내가 만약에 이제 좀 지식을 많이 갖추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다. 그러면은 좀 꼼꼼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글쎄 지금 당장 시험을 볼 때는 뭐 이거보다 딴 거를 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편한 마음으로 넘기시고요. 근데 이 다음 강의인 베타블로커는 정말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번 건 편한 마음으로 넘기시고 베타블로커 강의는 열심히 꼭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